요즘에 페이스북이나 뭐 이래저래 인터넷 많이 하시면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때가 있으시죠? 네. 그럼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밑에 뭔가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 질문에 응답하면 네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 남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뭘로 하냐면 남들이 모르는 신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는 늘 합니다. 뭐냐고요? 저는 거기에 정답을 못방이다 라고 합니다. 못방. 전에 좌석버스를 한번 탔다가 못에 찔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찔렸다면 내관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위를 살짝 비껴서 엉덩이 뼈하고 살이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저에게는 좀 이렇게 상처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마 중앙에 어렸을 적에 그 굴뚝에 찍힌 자국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 오른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젖국 끓이는 거 있잖아요. 김장을 담글 때 젖국 끓이시는 거 아시나요? 네. 다들 있는 집에서 살았나요? 젖국 끓이는 거에 이 오른손이 이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 때는 민감하니까 여중을 지나서 이제 저희 학교를 가는데 여학생하고 같이 타는데 반팔을 입은데 너무 얇은 데다가 이렇게 고리를 잡으니까 이게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꽤 나이 먹을 때 동안은 반팔을 안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상처가 몇 번입니까? 여기에 한 번 찍혔죠. 그리고 또 화상이 있죠. 그리고 또 내관이 될 뻔했죠. 뭐 이제 많은 그런 게 있죠.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게요. 좀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을 때는 허약하진 않았는데 엄마가 이제 제가 모유 수유를 해야 할 때쯤에 그 결핵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니까 모유 수유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분유가 그때 좋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유를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친구들이 그 또래의 친구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친구들 젖동량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 엄마들의 느낌이 좀 싫더라고요. 사이즈도 마음에 안 들고 좀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그때 영양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약간 이제 보통 또래 애들보다 좀 발육이 더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보통 애들보다 조금 체격도 작고 좀 이렇게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좀 이렇게 차분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요, 차분한 애들이 잘합니다. 아니면 천재이거나. 근데 전 천재도 아니고 차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막 이렇게 서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났어요. 사람은 살다가 다 그런 작고 큰 죽을 고비들과 상처들을 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멀쩡해 보이시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몸 안에 상처가 있죠? 있을 거예요. 웃고 있지만 내적 상처가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 없이 그냥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현역, 재미있는 아주 그 유쾌하신 희극인으로서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은 누굴까요? 전국 노래자랑 하시는 송혜 선생님은 정말 유쾌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전국 노래자랑을 하게 됐냐면 젊었을 때 교통방송을 한 10몇 년을 하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서울예대 다니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의 방송의 마지막 멘트가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라는 말이었대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안전운전하십시오라는 말이 차마 떨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몇 년 하던 일을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혼자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해서 뭔가를 그만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눅눅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일을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송혜 선생님처럼 검정색 커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왜 전국노래자랑을 하게 됐냐면 그럴 즈음에 그 안성기 씨의 친형님이 방송국 PD였는데 형님 이거 아들 그렇게 됐다고 계속 이러고 있지 마시고 저랑 전국노래자랑 이런 뭐 프로 있는데 노래자랑하는 건데 MC 한번 하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아들 그렇게 되고 나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노래자랑하는 데 가서 내가 사회를 보냐 속도 좋지 그랬더니 형님 노래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람 쐬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그냥 시골 돌아다니는 겁니다. 최근에 방송통신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포프리쇼도 그렇지만 제가 하는 강의는 보통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강의 끝나고 뭘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데 전 개인적으로 받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은 연세가 지긋한 어른들이 오신 거예요. 당황스러운 모임이죠.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왜냐? 내 아버지 같은 분들 앞에서 뭘 얘기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날 강의가 딱 잘 끝났는데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어머님이 손을 갑자기 딱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님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사실 질문을 하고 싶어서 손을 든 건 아닙니다. 오늘 강사님 얘기를 쭉 들었는데 쉽지 않은 환경에서 또 서울에 올라와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참 여기까지 힘들게 잘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네요. 박수 친 분께 이거 뭐야 이것들 이거 박수 친 분께 잘 쳤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거의 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들을지를 알았던 걸까요? CD 한 장 주세요. 싸대기 때리려고요. 야, 이 나쁜 년아! 서로 사랑해야지. 근데 옛날에 강의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되게 형식적으로 받아요, 말을. 상당히 많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린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게 다 녹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상담원이 목소리가 이렇게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소울 음정으로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무슨 생명은 누굽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보장 못 받는 상품이라는 걸요. 제 아이가 뭐 이렇게 해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장 못 받는 상품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소울 음정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도레미파솔 아드님이 사망했다고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어머니가 이렇게 확 돼가지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자매님아. 욕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미음정으로 받으라고 이 사람이 이제 초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레미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욕하고 뭐 사장 나와라 뭐 나와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되게 또 비슷한 경우가 또 한 번 이게 녹취를 듣는데 이분은 원래 목소리가 좀 중저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보세요 뭐 어디 생명 누굽니다 했더니 또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 이제 회사는 다 비슷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보장받을 수 있나요 했더니 이분은 소울 음정도 아니고 약간 조금 자기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을 뭐 어떻게 했냐면 고객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뭐 자판을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안 되나 봐요. 그 사람이 1초인데 되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 있죠? 그게 여자분들은 자빠질 때 그렇거든요. 이게 시간이 제가 듣는데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상담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예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 상담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고객님 그런데요 힘내세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울어버리더라고요. 아줌마가 계속 울고 뭐 전화 뭐 말도 못하고 근데 그게 또 길지도 않았는데 되게 길게 들려졌어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전화해서 그런 말 들을 줄 몰랐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탁 이렇게 끊더라고요. 사람의 상처는 언제 치유될까요? 죽은 아이를 살려줘야 될까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 모두 다 이때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는 상처를 받고 더 가슴 아픈 건 상처를 또 주고 잊고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사람이 확실한 거 하나는 이 상처에 대한 것은 언제 우리가 좋아질 수 있냐면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줄 때인 것 같아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고 그렇게 바라봐 준다는 건 알아주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시선이 곧 언어니까요. 네. 그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저도 딱 그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강의장 와서 그런 말 들을 줄 모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는데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잘 왔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많은 산을 넘고 또 수많은 바다를 건너서 힘든 일을 다 거쳐내고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은 관대하게 여기까지 잘 왔다고 한 번씩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끔은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여기까지 잘 왔다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강사를 위해서 박수치지 마시고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는 개인과 또 자기 지인이 왔으니까 그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